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임고은 선생님께서 네. 소아과 일반 진료를 접으셔가지고 네. 아마 그 병원에 가셨다가 감기 환자 감기 진료를 못 보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리 공지를 하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영상이 아마 8월쯤 나갈 텐데 제가 저희 병원에는 5월 말부터 저희가 이미 이제 공지를 했고, 저는 이제 언어 치료하고 발달 치료, 그다음에 학습 치료, 검사,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제 학습적인 부분, 자폐나 이런 아이들도 많고, 많아요. 발달 지체 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ADH처럼 일상적으로 정상적이지만 학습에 좀 어려움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뭐 스트레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문인 병원을 막상 찾아가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별로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임고은 쌤이 큰 마음을 먹고 치료센터, 그러니까 네.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는 곳을 이제 새로 바꿨죠? 바꾸셨으니까 뭐 열었다고 하긴 기존의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하는 거니까. 좀 영역을 더 확장하시고 이제 그걸 더 세분화하셨으니까. 워낙 하던 거였죠. 제가 2013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14년인가? 네네. 근데 이제 수학과랑 병행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쪽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7월 1일부터 바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유아 검진은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영유아 검진 하다 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맞아요. 애들이 이제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한 2년 전에 8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맞아. 정말 그때 너무 그래서 뭐 그런 기분이 영상 한번 좋았었어요.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래로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둘째 낳고 이후로 지금 최고의 몸무게를 찌고 있죠.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항상 내일부터지만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볼까 해요. 일단은 이제 저녁 야식 이런 걸 줄일 예정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헬스나 PT를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홈트를 뭐 하루 한 30분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일 효과적이면서도 좋은 거는 줄넘기예요.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게 줄넘기거든요. 초등학교 이후로 줄넘기 해본 적 없는 것 줄넘기 같은데 500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500개? 근데 우리가 사실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애들 좀 비만인 아이들 오면은 아니면 또 키가 작아서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 오면 우리가 줄넘기 하루에 500개씩 해, 1000개씩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1000개가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전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 이제 확진자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제일 기본 컨셉은 뭡니까? 기본 컨셉? 적게 먹고 운동하기? 적게 먹고 운동하게. 왜 아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덜 먹어도 이미 성장을 다 한 사람들이고 해서 괜찮지만 아이들은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초고도 비만인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몸무게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저희가 흔히 말해서 뭐 그냥 BMI 체질량 지수가 95% 이상 간당간당, 뭐 90%에서 95% 간당간당 이제 통통이 애들은 저희가 이제 키는 애들은 크니까 몸무게를 유지만 하자.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몸무게를 유지를 하다 보면 1년에 못해도 4cm 이상은 클 테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BMI가 떨어지니까 아이들은 이제 몸무게를 유지를 하자. 그 몸무게 유지도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보통 일이 그거를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사회자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특히 여름에는 애들이 키가 좀 많이 크고요. 살이 많이 안 찌는데 겨울에 굉장히 많이 쪄요. 활동량이 아무래도 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워낙 지방 섭취량 자체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2돌부터는 저지방 우유 먹고 5돌부터는 꼭 무지방 우유를 먹으라고 권한다고는 하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사실 지방 섭취에
유리한 비만보다는 탄수화물형 비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몸무게는 적은데 훨씬 성인병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같은 몸무게라도 더 낮은 몸무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그게 더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저는 병원에 오는 애들 혹은 애들 부모님한테 밥빵, 떡면, 그 다음에 주스 이거를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새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들은 양을 정해놓고 엄마도 요만큼 먹고 너도 요만큼 먹고 일단 밥은 요것만 먹자 대신에 더 먹겠다 하면은 계란 후라이를 해준다든지 고기를 더 구워준다든지 탄수화물을 양을 정해놓고 먹는 거를 권하고요. 그러면은 권장량은? 권장량은 보통은 이제 돌진하면서부터 애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보통은 돌진해서 아이들 밥량이 어른들의 3분의 1공기 뭐 굳이 그람수로 따지자면 70g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애들 먹는 양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어른들 밥 한 공기가 210g이니까 보통 애들은 180g 전후로 이렇게 해서 먹이죠. 뭐 그람수를 달아서 먹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반 공기 주시면 돼요. 어른들 밥 공기로 했을 때 반 공기. 아니면 이제 햇반으로 봤을 때 햇반 사이즈 작은 햇반 사이즈 있어요. 의외로 통통한 애들 부모님들이 저희 애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안 좋아하고 밥 세끼만 먹어요. 근데 밥을 너무 이만큼 좋아하는 남아주는 애들이 거야. 있어요. 밥을 너무 좋아해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살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밥을 퍼주다 보면 한 번 떠주면 정없다 그래서 두 번 떠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밥이 약간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계산한 양보다는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스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음료. 그게 아무리 뭐 생과일 100% 천연 유기농 해도 당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마를 때는 꼭 물로 주시라. 그리고 굳이 음료를 찾을 때는 우유를 주시라.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가끔 설명하는 게 보통 저희도 작정하고 먹으면 식빵 한 줄 먹을 수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혈당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 배는 아직 안 비었는데도 또 땡기거든요.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 근데 탄수화물 식빵 한 줄 칼로리만큼 고기를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포만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까지는 또 별로 땡기지가 않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 밥 더 줘 이러면은 밥은 정해 놓으시고 차라리 고기를 더 구워주시던지 뭐 계란을 더 해주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막 갑자기 막 2, 3kg 쪘어요 이러지는 않아요.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빠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도 다이어트를 할 때 어른들처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 양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주스나 그런 당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왜 돌쟁이 애기들 굉장히 포동포동 예쁜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희 둘째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손목 안 보이게 살 이렇게 뽀동뽀동한 애들은 특히 어머니들이 되게 걱정하셔요. 이렇게 뒀다가 소화비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애기 때부터 너무 뚱뚱하게 크는 건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3돌 미만 애들이 이렇게 포동포동한 거는 흔히 그 지방의 성상이 갈색 지방이라고 흔히 타서 없어지는 지방들이라 그거는 이제 비만하고 아주 큰 영향은 없고요. 주로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 요때가 흔히 말하는 지방 세포수가 막 많아지는 시기라서 6살, 7살 초1 그 다음에 사춘기 그때가 지방세포수가 확 많아지는 시기라 그때가 너무 뚱뚱하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 8, 9개월짜리 애기들 막 이렇게 포동포동한데 우리 애 다이어트 시켜야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그쵸, 근데 분유 막 보통은 1500씩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포동포동한데 생각보다 분유도 뭐 한 7, 800 먹고 먹는 양이 많지 않은데 포동포동해요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키가 크면서 내리게 되니까 식습관에 문제가 없는데 뭐 2돌 안 된 애들이 이렇게 살이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운동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실외에서 뛰는 운동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네, 집에서 지금 나가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저녁에 선선할 때 줄넘기라도 가볍게 또 이럴 좀 때 시켜주시면 수영장 좋아요. 가고 하면 에너지를 확 쓰게 맞아요. 좋은데 수영장 못 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린 애들한테는 그러면 약은 쓸 수 없나요? 약은 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죠? 나 오늘 사회자 컨셉이라. 왜 그러실까? 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허가받은 약이, 허가가 난 약이 12세 이상 아이들한테 제니칼은 허가가 돼 있어요. 근데 제니칼이 어떻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게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왜 그거 먹으면 막 똥 눌 때 더러운 얘기지만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뜬다고. 근데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그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습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니칼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처방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약들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대로 허가난 약은 없고요. 뭐 예상컨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삭센다나 이런 것들이 올해 말이면 이제 청소년들까지는 아마 허가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싹센다가 허가가 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허가는 아니지만 편두통 약 중에 예전에 저희 다이어트 영상을 보시면 편두통 약이 다이어트 약으로서 맞아요, 편두통. 있는 그 약이 이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약들이 그게 아무래도 부작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아주 어린 애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로는 12세 이상 이제 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까지는 허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 시기에 아이들 먹는 거 다이어트 너무 고민이 되시면 일단 오늘부터 저는 내일부터 할 건데 저는 내일부터 할 건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오늘부터 밥량 그리고 탄수화물량, 맞아. 당량, 과일, 주스 이런 근데 거 우리 지금 조금 찍고 있는데 프링글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주스 먹고 있고 정말 미친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